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영화 감독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려던 그 순간 타슈켄트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당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밀수 혐의로 잡으며 오만한 태도로 가족의 출국마저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에서 한국 여권이 드러나자 경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태진입니다. 오늘은 평생 꿈꿔왔던 꿈이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타슈켄트는 다채로운 색깔과 생생한 소리, 그리고 저의 한민족 유산에 관한 수많은 기억들이 가득한 분주한 도시입니다. 비록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한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해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한국이라는 땅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연결고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작지만 빛나는 불씨가 매일 뿌리를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영화를 보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집안의 작은 TV 앞에 앉아 용감한 영웅들이 펼치는 모험, 마법 같은 세계와 깊은 우정의 이야기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관한 영화를 접했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대사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지만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와 음악은 마치 제게만 전해지는 비밀의 메시지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강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이 되어 제 고유의 시각으로 우리 조상의 아름다움과 꿈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타슈켄트에서 자라는 생활은 때때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와는 다른 세계라고 하셨고, 또 어떤 이들은 한국이 엄격한 규칙과 냉정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그럴까? 혹시 그 이면에는 더 따뜻하고 숨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면의 작은 목소리는 한국에는 아직 전해지지 않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으며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있는 작은 거실에 자주 앉아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한국 이야기들을 경청하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드러운 전통, 맛있는 음식,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퍼지며 선조들이 살았던 땅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마치 우리 가족만이 공유하는 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따뜻해졌고 언젠가는 꼭 한국을 방문하여 그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리라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영화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대본을 쓰고 카메라를 설치하며 영상을 편집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과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혼자 밤늦게까지 일하며 외로움과 싸워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와 제 안에 불타오르는 꿈의 불씨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었고 예술과 꿈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소연이는 다정한 마음씨와 배려심으로 제가 길을 잃었을 때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인생을 바꿀 만한 큰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의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 생생히 맥박을 느끼고 그 영혼을 이해하며 제 영화를 통해 한국이 희망과 창조의 땅임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고궁과 현대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 전통 음악과 현대의 경쾌한 리듬이 공존하는 풍경을 상상하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저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차가운 바닥에 누워 한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은 밤에 어떤 모습일까? 어두운 골목과 밝은 시장 속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제 마음속에 작지만 강한 씨앗이 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꿈의 나무로 자라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이 된다면 제 영화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옛 전통이 남아있는 먼 나라가 아니라 현대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며 밝은 미래를 품은 땅임을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영화가 모두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한국을 소개하며 기회와 기쁨의 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의심의 목소리들을 떨쳐내고 직접 한국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굳은 의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며 그 아름다움을 제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매일 영화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꿈은 점점 더 강해지고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난 그 밝은 아침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날씨는 맑았고 태양은 마치 저희를 응원하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평범한 하루가 아니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곳곳에는 사람들의 수다 소리와 여행 가방이 굴러다니는 소리, 그리고 근처 키오스크에서 풍겨나오는 신선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꼭 붙들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제가 영화 감독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하나의 영화 장면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걸으며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이 제 마음을 더욱 용기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주는 공항에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조금 앞서 뛰어갔습니다. 민주는 큰 디지털 화면에 비치는 항공편 시간과 여러 나라 이름을 보며 눈을 반짝였고 저는 민준에게 무릎을 꿇고 네가 한국을 직접 볼 거야. 한국은 마법과 이야기가 넘치는 땅이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 웃음소리가 공항 안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반짝이는 바닥과 넓은 창문이 있는 긴 복도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저는 군중 속 각양각색의 얼굴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여행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영화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는 꿈을 다시금 굳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제가 오랫동안 한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라왔지만 이제야 제 뿌리를 향해 진정 연결될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공항에 들어섰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울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풍부한 역사와 밝은 기회의 땅인 한국에 가는 꿈을 꿔왔습니다. 분주한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으면서 제 심장이 기대감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급히 지나가는 여행객들, 작별 인사를 나누는 가족들, 그리고 전화로 통화하는 직장인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반짝이는 바닥, 높고 넓은 유리창, 그리고 비행기 시간을 알려주는 큰 디지털 스크린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오늘 아침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설렘과 희망이 뒤섞인 기분을 기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랜 세월 영화 감독으로 일하며 제 모든 정성을 쏟아 부은 프로젝트들 덕분에 국제영화제에서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타슈켄트에서 태어났지만 제 정체성의 일부로 항상 느껴져 온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대화 소리, 잔잔한 배경음악, 그리고 가끔씩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안내방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제 곁에 있으니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사람들의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뭔가 평소와 다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찍힌 것처럼 분명히 기억납니다. 갑자기 어두운 제복을 입은 남성들이 군중 속을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보안 요원들과 경찰관들이었는데 그들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제 몸에 오한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제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보니 눈이 두려움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고 아들의 작은 손가락은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때 친근하고 활기찼던 공항의 분위기가 마치 악몽의 한 장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였어요. 제가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과 함께 여행하며 한국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다가오자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은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경찰관들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금속 소리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차갑고 딱딱한 수갑은 마치 제 자유와 꿈을 빼앗아 가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영화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제가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타슈켄트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혈통 때문에 상처 주는 말들을 듣고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속삭이듯 들려오는 비난과 차가운 멘트들이 저를 다르게 그리고 원하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했던 기억이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아픈 감정과 분노가 다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노력이 이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에 충분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걱정 가득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힘없이 저를 끌고 가는 사람들 앞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깊은 두려움과 혼란의 순간에도 저는 강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꿈을 가진 영화 감독이자 제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스스로에게 했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속으로 저는 이겨낼 것입니다. 제 가족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타슈켄트 공항에서의 아침은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지만 순식간에 공포와 불확실함의 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상상도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끌고 가는 동안 계속해서 서울 새로운 시작의 약속, 그리고 제 안에 살아있는 수많은 꿈들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가족을 다시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을지, 제가 간절히 원하는 그 도시에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여정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밝은 미래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길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려움과 결단력이 동시에 제 마음을 채운 채 다가올 어떤 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주한 공항에서 저를 끌고 나와 차가운 회색빛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더욱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벽은 텅 비어 있었고 유일하게 보이는 빛은 천장에서 매달린 하나의 강한 전등뿐이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딱딱한 금속 의자에 앉았고 꽉 끼는 금속 수갑 때문에 제 손은 아직도 감각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 조용하고 텅 빈 방 안에서는 제 자신의 숨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신이 영화 감독이며 세상에 제 예술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임을 설명하고 싶었고 제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 방에 갇혀 외로움과 답답함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무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 후 단호한 표정의 한 남자분이 방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계셨고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분이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메모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왜 여기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은 클립보드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고 방을 떠나셔서 저에게는 더 많은 의문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밖과 연결될 희망의 조짐이나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 가족의 얼굴, 한때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던 미소들이 생각났지만 이제 그 차가운 방 안에서는 그 기억들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며 숨을 고르려고 했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강해져야 합니다. 가족을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 방 안의 매 초가 제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매분마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고요함은 거의 참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는 방 안의 작은 디테일까지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금속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 에어컨이 내는 미세한 윙윙거림,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람들의 속삭임까지. 이 모든 것이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더니 또 다른 경찰관분이 들어오셨어요. 이번에는 전화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기를 바라보며 이 전화가 차가운 벽 너머의 세상과 연결해줄 다리일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경찰관분의 얼굴은 그다지 친절하지 않으셨지만 곧 대사관에 연락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은 간단했지만 제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주었습니다. 저는 대사관의 따뜻한 목소리, 제 무죄를 믿어주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누군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경찰관은 전화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잠시 동안 그 전화기가 마치 폭풍 속에 던져진 생명의 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언제 누군가와 통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고지라고 대답하셨어요. 불확실함은 견디기 어려웠지만 저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좋은 일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쏟아부은 노력, 열정, 그리고 창의력으로 가득 찬 제 영화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제 꿈을 따라가라고 격려해준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어둠 속의 작은 빛과 같아서 저를 인도해주며 제가 누구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조용히 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이겨낼 겁니다. 가족을 위해 용감해져야 해요. 저는 누구이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되뇌었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조금이나마 강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었어요. 가끔씩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누군가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주길 기대하며 바라보았지만 매번 방문 후에는 방 안이 다시 고요해져서 누군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외로운 시간이었고 그 침묵은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의심하게 만들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중 닫힌 문 너머 어딘가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조금씩 뛰었어요. 기다리던 대사관에서 온 전화일까요?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벨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선명하고 끈질겼고 드디어 도움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어요. 경찰관 분께서 다시 한번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그 쪽지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를 했으며 곧 추가 정보를 알려드리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아직 보거나 듣지 못했지만 이 과정을 함께 해주실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내려다보며 마치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품은 것처럼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차갑고 어둡게 느껴질 때에도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길이 더 많은 도전으로 가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의 발걸음이 더 나은 날로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롭고 차가운 방 안에서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모든 것을 설명할 방법을 머릿속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제 영화들, 제 꿈, 그리고 무엇보다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가족의 미소를 떠올리며 그 미소가 차갑고 힘든 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아직 저를 꽉 잡고 있었지만 어쩌면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제 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 인생의 모든 순간과 소중한 꿈들을 위해 싸울 것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차가운 방 안에 앉아 오직 희망만이 제게 따뜻함을 주고 있음을 느낍니다. 꼭 필요한 그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도 빛, 꿈,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의 약속으로 가득 찬 제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귀에 들려온 말, 여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멎었어요. 경찰관 분께서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고 계셨지만 자세가 살짝 바뀐 게 보이더군요. 이어서 경찰관께서 낮은 목소리로 이분께서 밀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경찰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관 측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그분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에서 확인을 거쳤으며 어떠한 혐의도 없습니다. 즉시 석방을 요청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경찰관 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심 이대로 조사를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경찰관 분께서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옆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짧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이 동일한 밀수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혹시나 신분 위조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남았던 순간 저는 주머니 속에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엔 단 하나, 해결책은 여권을 직접 보여주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수갑이 채워진 상태여서 쉽지 않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돌려 가방 속에서 여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파란색 표지가 반짝였어요. 이게 제 여권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위조가 아닌 진짜 여권이었어요. 경찰관 분께서는 여권을 집어들고 서류들을 비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글쎄요, 그 시간이 저에겐 마치 광고 촬영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경찰관 분께서 한숨을 쉬며 여권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시더니 제 손목에 묶인 수갑을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열쇠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수갑 풀어주세요. 이분은 한국 국적자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습니다. 수갑이 풀리면서 제 손목에 깊게 남았던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드디어 자유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손목을 주무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찰관들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으셨고 오히려 어색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기만 하더군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같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라는 식으로 기계적인 변명을 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저는 단지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오해와 고통이 풀리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가진 정당한 사람임을 증명받고 결국 자유를 되찾은 순간 제 마음속에 넘치는 감동과 안도의 기쁨을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출국 게이트에서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 함께 웃으며 작별하는 친구들, 그리고 약간은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보며 여행은 여러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번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과 제 유산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임을 느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 창가 쪽 좌석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타슈켄트의 풍경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지붕, 구불구불한 도로, 그리고 분주한 시장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 교차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란 고향을 떠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비행 중에는 몸을 뒤로 기대고 눈을 감은 채 한국에서 만들고 싶은 영화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한국의 부드러운 전통과 따뜻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흔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 깊은 내면에서 진실은 훨씬 더 아름답고 따뜻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밝은 조명과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 속에서 저는 마침내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재회하는 순간 소연이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반짝였고 민주는 작은 인형을 꽉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달려가 소중한 가족을 꼭 끌어안으며 드디어 우리가 함께해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거예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가족의 포근한 미소는 그동안의 두려움과 혼란을 한순간에 씻어내 주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밝은 한국의 햇살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리에는 현대 기술과 한국 특유의 매력이 어우러져 있었고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소리가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의 일부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모습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이번 오해를 풀어주신 대사관과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참 동안 한국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들이 햇살 아래 반짝이고 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농산물을 놓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흥정하며 길거리에서는 맛있는 간식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타슈켄트와는 완전히 다른 이 풍경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과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으로 본 한국의 정원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가지런히 늘어선 벚꽃나무, 정갈하게 손질된 나무들,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연못 속에서 헤엄치는 잉어들을 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곳이 바로 예술과 창조가 살아 숨쉬는 한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제 영화에 꼭 담아내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분주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노트북에 새로운 영화의 아이디어들을 차곡차곡 적어내려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모든 순간들이 제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모두 하나의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잊지 않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택시를 타고 유명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어우러진 도시는 마치 한 편의 영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고궁과 현대 쇼핑몰이 한 곳에서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저는 역사의 깊이와 현대의 변화가 한데 녹아들어 있는 한국의 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절한 가이드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투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해 주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임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오자 우리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과 부드러운 야경은 마치 평온한 노래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서 저는 지난 시간 동안의 모든 경험들을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되새겼습니다. 공항에서 느꼈던 두려움, 차가운 방에서의 고독, 그리고 마침내 가족과 다시 만난 기쁨의 순간들이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영화를 통해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땅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꿈,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마주하며 저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작은 꿈은 이제 점점 더 큰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만들어갈 영화와 이야기가 한국의 아름다움, 열정, 그리고 가능성을 온전히 담아내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긴 여정의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걸으며 한국의 숨결과 그 속에 깃든 따뜻한 마음을 느껴주시길 바랍니다.